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한국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는 그 3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국가 단위 수산생물질병관리 체제, 두 번째 챕터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도, 마지막으로 수산생물질병 국가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 단위 수산생물질병관리 체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왜 국가 단위 수산질병관리 체계가 필요하냐 하는 이 부분은 한국도 2000년 이전에는 이 수산질병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어민들이 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산질병에 대한 관리를 양식자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2000년 초에 들어와서 말라가이트 그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정부가 수산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해서 양식업에 있어서의 수산질병 관리를 국가의 중점 과제로서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2000년대입니다. 최근이라는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 양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연안의 양식장이라는 것이 너무 과밀하게 양식이 되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많이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양식 어민들이 고기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형태가 사실 되었었죠. 그럼 우리가 수산질병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특히나 양식장에서 죽은 고기를 사실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걸 땅에다가 이제 묻는다든지 또는 양식장에서 폐사를 처리하는 전문 회사를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뭐랄까 좀 비과학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수산 질병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사실은 2000년 이전에는 아주 팽배해 왔었죠. 사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산 질병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향후 양식 발전이 어렵다 하는 그런 면이 수산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양식업에 있어서 수산 질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식장이 너무 과도하게 밀식을 한다든지 또는 양식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산생물 질병이 급증을 하였었고 그 외에 또 양식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산생물 질병이 사실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 자체가 굉장히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서 결국은 수산 질병이 양식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여러 가지 그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발병률이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병 시기도 연중 계속 발병을 한다든지 발병 형태도 단독 감염에서 혼합 감염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발병 지역도 뭐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 우리나라 양식 지역에 이제 퍼져서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병 규모도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만큼 심각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러한 수산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 또는 뭐 법을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 단위의 수산 질병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단위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체계를 우선 기존에 있는 그 당시 이 법 체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수산 질병에 대한 관리 요인이 있었지만 그런 요인들의 뭐 기르는 어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어장관리법, 그다음에 뭐 유해물질관리법, 품질관리법, 수의사법, 약사법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법 속에 이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 체계적인 그런 어떤 관리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가 관리 체제가 어떤 행태로든 시급하게 빨리 설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국가 관리 질병 체계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이제 2000년 초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수산질병 국가 관리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하기 이전에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등등을 이제 가지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관리를 어떤 형태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등등을 다 묶어 가지고 이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형태로 그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 질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방역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 질병 관리에 대한 그 체계 그 자체가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그 양식장을 위주로 해서 수산생물 질병 관리의 그 어떤 현주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수산 질병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방역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양식 생물 또는 뭐 자연 생물에 대한 방류를 한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또는 서식하고 있는 서식처에 대한 관리 이런 등등의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그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 단위 질병관리체제 구축을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뭐 기본적인 국가 인식 아래 이제 국가 단위 관리 체제를 질병 관리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현재 법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 효과적인 수산생물 질병 관리 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그런 각각 그 운영과 구성 요소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거기 근거를 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에서의 주요 내용은 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 속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그 수산 질병에 대한 수산 약품 사용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검역 특히나 그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수산생물 그런 검역 제도라든지 또는 국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제 비용 편의 분석 같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 국가 관리 체계의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정책적 보험을 도입해서 결국은 그 양식 어민들의 어떤 그런 경영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산 질병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인 국가 관리 체계에서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 그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국가 단위 그 질병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뭐 여러 나라에서 이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질병 관리 국가 관리 체제의 가이드라인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기초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로 다시 그 재보완하고 만든 그런 가이드라인 설정을 크게 두 가지 단위로 관리 체계 필요성의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관리 체계 개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큰 요인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단위 수산 질병 관리 체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적 이제 수립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것이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차개차개 이제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국가 단위 그 수산질병관리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질병관리체계를 국가 단위 관리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했었고요. 2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독립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 단위 질병관리체계가 이제 구축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병의 진료라든지 또는 예방, 특히나 그 양식 어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이런 형태가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별로 국가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국가 질병 관리 체계의 그 어떤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질병 관리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사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결국 그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은 주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절, 그 다음에 진단과 병원 검출, 그 다음에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특히나 이게 이제 그 국제적 그 어떤 규범화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는 사실은 뭐 이게 한 국가에서의 또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인 서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한 국가의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나 어민들, 양식 어민들로 하여금 수산 질병에 대한 이제 교육 훈련 같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중요하게 우리가 그 안에 수단으로서 그걸 해줬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 구축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산 생물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바다에 사는 그 수산 생물이라는 것은 그 수산 생물이 살고 있는 그 서식처, 그리고 생태 환경의 질병 문제도 이 자연이 병이 들면은 그거는 고기가 병이 드는 것하고 또 달리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바다 생물, 고기에 대한 질병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사실은 그 고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그 서식지의 생태 환경이 병이 들면은 그 뭐 고기가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국가 단위 수산생물 질병 관리는 일단 그 대상을 그 생물에 국한하지 않고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이제 생태 환경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어떤 국가 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우리가 요인으로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의 어떤 기본 구성 체계를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국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이제 국제 전체적인 그런 글로벌한 것 외에 특히나 지역, 아시아 지역이 이 수산업이 중요한 그 산업으로서 그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그 영내의 질병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 예, 뭐 동해, 서해, 남해의 어떤 그런 수생 질병, 뭐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개별 양식장 또는 개별 개체, 이런 식으로 그 국가 단위 그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본 요건은 그 단계별로 또는 그 어떤 근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성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질병 관리를 갖다 국가 단위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제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제도적 그 체제 구축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구비 요소는 여기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본 것처럼 한 6가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국가 단위 관리 체계는 과학적인 질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질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6가지의 구비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찰하고 진단하고 규명을 하고 하는 그런 행태, 특히나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전문 인력 공급 유지 같은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수산 질병에 대한 지속적 연구,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 질병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어떤 발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류 같은 것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질병이 일어나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뭐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공조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자율적인 특히나 양식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질병 관리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질병 관리가 이제 국가 체계로 이루어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스크린에서 보는 이 부분이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 구축에 있어서 뭐 한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체제, 그러니까 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보면은 뭐 대충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협동 기능을 한다든지 연구 기능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들 간의 어떤 공동 기능을 한다든지 교육 훈련, 그다음에 그 중앙 정부의 주체적 그 어떤 역할 기능, 그다음에 국제 또는 뭐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서로 협력 기능, 이런 7가지의 기본적인 그 요건이 이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7가지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과학적인 이제 단일 체제의 종합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 포괄적인 그 시스템, 과학적 그 수단을 지니고 우리가 위험과 경제평가 기준 관리 지원 체제를 만들어서 국가가 이제 주어진 정책을 가지고 이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 구축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 체제에 연계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에서도 뭐 지금 현재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부분은 이제 그 체제 구축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질병 관리 그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도 뭐 일단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주가 돼서 질병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있었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그 보완하고 재구축해서 이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 구축을 사실 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국가 단위 수산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수산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해양수산부와 요 보에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이제 수산과학원이 동해서에 남해 이제 여러 가지 분수도 있고 또 특히나 그 수산물 품질 검사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곳하고 같이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그 어떤 이제 국가 단위 관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국가 단위의 어떤 질병 관리가 주어진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과학적인 연구기관들이 그 수산 질병에 대한 연구 형태로 이렇게 주로 이제 수산 질병 관리를 사실 해온 것이지
어떻게 보면 수산질병 관리를 위한 것은 사실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산질병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 단위 질병관리 체계 구축하자고 한 그것은 그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제 질병관리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그 다양하게 수산질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수산질병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 어떤 발생 시기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발병률 같은 걸 보면은 기존에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그 어떤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 새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간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이 수산 질병 관리는 이제 국가 단위 그 질병 관리 체제 구축하기 이전에는 사실 해양수산부 있지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질병 관리에 대한 이제 국제적 또는 뭐 아시아 지역적 또는 뭐 그 어떤 양식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 내에서의 동해서의 남해의 어떤 지역별 이런 질병 관리가 사실 어렵고, 특히나 이제 양식 어민들에 대한 수산 약재 사용 같은 그런 것이 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수산 질병 관리가 사실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그 타개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수산 질병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단위 수산 질병 관리 체계가 시급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사실 그 진행을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의 어떤 그런 구성 체계도 뭐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제 국가 단위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체제라는 이것이 물론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그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그 체제를 통해서 질병 관리의 그런 어떤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그것은 결국은 그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느냐 하는 그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이 이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를 할 때 구성 체계는 7가지 구성 체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총괄 부서 설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단일법 체계를 만들고,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산 질병에 대한 그 어떤 관리가 한 12개 법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수산질병관리법이라는 단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일법 체계 하에서 이제 수산질병을 국가 관리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수역을 이제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체계 사에서 본 것처럼 질병 관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적 또는 뭐 양적 그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질병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구성체계 6이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그 대응 체계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수산 질병 관리의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나 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이제 대국민 공보, 홍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질병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서 하나의 구성 체계로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구성의 주요 내용도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앞에서 좀 설명한 그런 내용 비슷합니다. 그 수산 생물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에서는 먼저 기술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산 작품에 대한 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식 어민들이 많은 수산 약재를 이용해서 그 자가 그 진단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고, 또 수산 약재를 그냥 아무 그 어떤 규제나 관리 없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질병관리 체계 속에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산 그 약재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수산 질병에 대한 검역 제도.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어떤 방어를 일단 그 구축해야 되니까 그 수산 질병에 대한 검역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가 이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어떤 효과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산 질병에 대한 정책 보험 제도. 이 다섯 가지가 대한민국 국가 단위 질병 관리 체제 구성에서 중요한 그 요소로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손실 이 부분은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국가 단위로 질병 관리하면은 양식장을 위주로 해서 경제적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익히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비용 편의 및 효과 체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질병 관리라는 것이 그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국가 단위 질병 관리 효과가 얼마나 크냐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도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국가 단위 수산 질병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선 질병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양식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수산물의 어떤 그런 식품의 안전 확보 이런 등등의 그런 효과는 뭐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대 효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산 질병에 대한 국가 단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물론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정책 보험 질병도 하나의 어떤 뭐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한 정책 보험을 통해서 그 양식업인들의 어떤 그런 경영의 어떤 안정성 유지뿐만 아니고 또 질병 보험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히나 자율적인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양식업인들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정책 보험은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 수입 중앙회에서 그 양식수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인 단체가 정부와 함께 정책 보험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양식 질병에 대한 보험은 이제 뭐 재산보험이라든지 공영보험, 비영리 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그다음에 뭐 정책 보험 같은 그런 성격을 갖다 묶어 가지고 우리가 수산생물 이제 국가 단위 그 관리에 있어서 그 양식 질병에 대한 정책 보험을 이제 한국은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왜 이걸 도입했냐는 그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사실 양식재해보험 연결해서 질병정책보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충분히 안전장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입 방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은 수입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식수산협동조합들을 이제 참여하게 한 또 보면 가능하면은 양식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라서 보완적인 정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정책 보험을 도입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 보험은 뭐 어떤 형태로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의 그 안전, 특히나 양식 질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 보험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그 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양식 그 수생 질병 중에서 이제 대단히 그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수산 생물에 대한 질병을 고려한 정책 보험은 양식업인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정책 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 이제 수산 생물 질병에 대한 정책 보험은 이건 국가에서 사실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니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에서 국가의 어떤 그런 지원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정책보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협조항이라든지 또는 양식수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지원 방안을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가 거의 이렇게 100%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정책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1장 국가 단위 수산질병관리 체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장은 이제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대한 단일 법, 그러니까 법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